자, 주차 보조 시스템, 자, PAS,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 이렇게 해서, 자, PAS라고 하는데, 자, 주차 보조 시스템의 개요, 자, 후진 시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기어 선택 레버를 후진에 넣으면 후방 주차 보조 장치가 작동하여 장애물이 있다면 초음파 센서에서 초음파를 발사하여 장애물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초음파를 받아서 컨트롤 유닛에서 차량과 장애물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버저의 경고음, 장애물과의 거리에 따라서 1차, 2차, 3차 경보를 순차적으로 울리게 된다. 그래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삐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삐삐삐 이러다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경보음이 더 짧게 이렇게 울리게끔 1, 2,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부저로서 경고음을 알려주는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주차 보조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차량에는 대부분 뒤에 보면 센서들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어서 뒤에 이제 후진할 때 근접하게 되면 어떤 장애물에 근접하게 되면 이제 경고음을 우리가 처음에는 삐삐삐 이런 식으로 울리다가 그냥 삐삐삐삐 이제 좀 간격이 좀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가까워지면 삐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경보음을 알려줌으로써 그 뒤에 어떠한 장애물이 이렇게 더 근접되어 있구나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장치다.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런 보조 장치가 없으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즘은 이러한 주차 보조 시스템을 요러한 이제 지금은 이제 센서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있어서 장치 뒤에 이제 어떤 물체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뒤에 가면 이제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방을 다 자동차의 사방을 다 보여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 우리가 특히 사고나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주차 보조 시스템의 구성은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은 8개의 센서, 그러니까 전방에 4개, 앞에 범퍼에, 그 다음에 뒤에 범퍼에 해서 전방 4개, 후방 4개를 통해 물체를 감지하고 그 결과를 거리별로 1차, 2차, 3차로 경보로 나누어 우리가 이제 알려주게 된다. 이제 작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 경보음 및 표시 등 유형은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리를 측정해서 우리가 이제 알려주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직접 거리 측정 방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간접 거리 측정 방법, 그 다음에 직간접 동시 거리 측정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차 보조 시스템의 비작동 조건,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는 조건은 정상적인 동작이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센서가 결빙되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센서에 눈이나 물방울 등의 이물질이 센서의 표면에 이렇게 묻어 있어 가지고 표면을 막았을 때, 자, 그 다음에 주차 보조 시스템 작동 버튼이 오프에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작동하는 경우, 자, 요철길이나 자갈길이나 언덕길, 풀숲을 후진할 때, 자, 이렇게 풀숲에서 풀이나 이런 거에도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죠. 그래서 자, 이러한 경우나 차량이 경적, 그 다음에 오토바이의 엔진음, 대형차의 에어브레이크 등 초음파를 발생하는 물체가 근접해 있을 경우에는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 다음에 폭우나 물보라가 치는 경우, 그 다음에 센서 부근에 송신 기능을 가진 무선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센서가 눈에 덮인 경우, 다른 차량의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에 영향을 받을 경우, 그 다음에 센서 표면 위에 물이 흐를 경우, 그 다음에 번호판 가드를 정규 위치와 다른 곳에 달았을 경우에
오작동을 할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감지 범위가 좁아질 경우는 자, 센서의 감지부에 눈이나 물방울 등의 이물질이 부착되었을 때, 폭염이나 혹한일 때, 그 다음에 직경 14cm나 길이 1m보다 작은 물체가 있을 때는 우리가 감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자, 우리가 SPAS,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 이렇게 해서, SPAS. 자,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은, 자, 평행 주차의 경우, 운전자는 주차 공간 탐색 기능을 작동시킨 후에 주차 공간 옆을 지나도록 전진한다. 시스템은 주차 공간 탐색이 완료된 경우 운전자에게 음성 안내, 메시지 디스플레이 등으로 알려주게 된다. 그러면 운전자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주차 공간을 확인한다. 자, 운전자는 차량을 감속, 정지하여 기어를 후진에 인가한 후에 스티어링 휠에 손을 떼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규정된 속도 내에 후진한다. 운전자가 천천히 후진하는 동안에 스티어링 휠은 자동적으로 조작돼서 최적의 경로에 따라서 주차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평행 주차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평행 주차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차가 들어갈 공간이 있을 때, 자, 우리가 후진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자, 시스템 제약상 주차 공간이 굽어 있는 곡선일 경우에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간 탐색 시 일직선으로 직진하지 않고 좌우로 스티어링 휠을 크게 돌리면서 직진하는 경우에는 잘 인식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 탐색 시에 주차된 차량과의 거리가 먼 경우, 그 다음에 경사진 도로인 경우, 그 다음에 차량의 길이나 폭보다 길거나 넓은 짐을 적재한 상태일 경우, 그 다음에 사선 주차인 경우, 그 다음에 주차 공간에 쓰레기나 풀이 자라 있거나 쓰레기통 같은 장애물이 들어있는 경우, 눈이나 비가 많이 올 때, 그 다음에 기둥이 주차선과 가까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둔덕이나 턱이 있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시스템이 제약을 받고, 또한 스노우 체인이나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한 경우,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 경우, 트레일러를 연결한 경우,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미끄러운 경우, 트럭이나 버스 등 높이가 높거나 큰 차량이 있을 경우, 센서에 흙이나 눈, 얼음 등과 같은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자, 추운 날씨에 센서가 결빙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주차 공간에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경우, 스티어링 휠에 강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 규격이 다른 휠로 교체했을 경우, 휠 얼라이먼트가 바로 안 돼 있어서 이상이 있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작동 순서는, 자, 여기에 보시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옆에 이렇게 평행 주차하는 이런 경우, 자, 주차 공간 탐색 평행 주차 모드와 직각 주차 모드 이렇게 있는데, 자,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스위치 작동을 통해 계기판에 메시지를 확인하여 원하는 주차 모드를 선택한다. 자, 그러면 차량이 전진하면서 차량 전방 측면을 통해 주차 공간을 탐색하게 되고, 주차 공간 탐색이 완료되면 후진 기어 변속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정지 후에 후진 기어로 변속하면 핸들 조향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조향 중에 전진 후진 변속을 요구하면 계기판 메시지 및 음성 안내에 따라서 변속을 실행하면 된다. 그리고 주차 지원 종료 시 완료 표시 문구 및 비프음을 발생 후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게 된다. 자, 이러한 시스템의 자, 구성 부품은 자, 주차 궤적 SPAS 이슈, 그 다음에 뭐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특성도 특징이나 주차 모드 선택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기판은 SPAS 작동 시에는 SPAS 관련 사항만 계기판에 표시되며 SPAS 종료 후 PAS 표시가 된다. 자, 종류가 아니고 종료죠, 종료. 자, SPAS 작동 중 SPAS 시스템 해제 시 4초 후에, 고장 발생 시 2초 후에 PAS 표시가 된다. 자, PAS만 동작 시에 계기판에 장애물의 위치를 표시하고, 자, 전방, 후방 각 3개의 섹터로 표시하고, 각 섹터별로 거리별 경보 단계로 표시한다. 자, 이러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장비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 자, 40에서 65k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송신 후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물체를 감지한다. 자, 거리별 경보 단계가 있고, 자, 미경보일 때는 1m, 그 다음에 1차 경보는 0에서 1m, 그 다음에 2차는 0.3에서 0.6m일 때, 그 다음에 3차 경보는 0.3 이하일 때, 우리가 경보음이 점점 더 짧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을 알아봤고, 자, 이제 네 번째 차선 이탈 경보 장치입니다. 자, LDWS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LDWS 약자로, 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해가지고,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방 우리 광고에도 나오죠. 옆 차선으로 이렇게 차선이 옮겨지면 이렇게 삐삐삐 해서 운전자한테 경보를 주는 거. 자, 그래서 전방 카메라 영상과 차량 신호 정보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일정 이상인 상황에서 방향 지시 등 없이 차선 이탈 여부를 판단하여 차선 이탈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 경보를 울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한 일정 속력 이상 주행 시 경고등이 울리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TS 케이블이나 OBD2를 연결한 상태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면서 차선을 변경하면 신호가 울리므로 차선을 바꿀 때마다 무분별하게 신호가 울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LDWS의 기능,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은 전방의 차선을 인식하여 차선 이탈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 경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 다음에 차량 추돌 경보 시스템, 그러니까 주행 차량 전방의 상황을 판단해서 앞차가 내 차하고 간격이 좁아지면 내가 앞차를 추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경보를 울리는 걸 차량 추돌 경보 시스템 이렇게 합니다. 자, FCW. 그 다음에 상향등 자동 제어. 주행 차량 전방에 선행 차량 및 대항 차량,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램프 광원을 인지해 가지고 우리가 상향등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 대부분 그 앞에 램프가 주로 이제 밑으로 이렇게 향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이렇게 이제 눈부심이 있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두운 길을 갈 때는 특히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 가로등이 밝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앞이 전면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앞에 차량이 없을 때는 이게 올라가 있다가 앞에 차량이 나타나면 우리가 광원을 센싱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내려주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어떠한 그 눈에 이렇게 피로를 주지 않고 이렇게 내려주는 이러한 시스템, 자동 제어 시스템, 상향등을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시스템이
자, 이러한 HBA라는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LDWS의 구성 부품을 보시면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유닛이 있고, 그 다음에 경보 장치 표시창이 있고, 자, 우리가 계기판에 있죠. 그 다음에 자, 이러한 경보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제 차선 이탈 경보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요걸 누르면 우리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작동 조건. 자, 이러한 내용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내용이 많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쭉 나와 있는데, 자, 24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자, 아, 이러한 경우에는 작동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비, 눈, 먼지, 물, 웅덩이, 기타 이물질로 인해서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안개,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로 시계가 불량한 경우, 도로면의 물기로 인한 태양광이나 가로등 또는 마주오는 차의 불빛이 반사될 경우, 그 다음에 터널 진출 등으로 급격한 밝기가 변화되는 경우,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역광이 강하게 비추는 경우, 그 다음에 야간 또는 터널 구간에 차량의 전조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불빛이 약한 경우, 자, 차선이 분명하지 않거나 훼손된 경우, 그 다음에 중앙 분리대 등의 그림자가 차선을 덮은 경우, 차선에 먼지가 쌓여 차선과 도로를 구분할 수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버스 전용차로 등과 같이 좌측 또는 우측에 차선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급커브 구간이나 도로의 경사도가 심한 경우, 차선 근처에 차선 외의 흔적이 있거나 차선과 유사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보도블록 등의 경계 구조물이 있는 경우나 차량 앞 유리나 LDWS 카메라 렌즈가 습기나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 앞차와의 거리가 극단적으로 짧거나 앞차가 차선을 가리고 주행하는 경우, 자, 차량이 심하게 흔들릴 경우, 그 다음에 차선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구간 또는 차선이 복잡하게 교차되어 있는 경우, 대시보드 위에 물체를 올려놓았을 경우, 도로 표면에 화살표 등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차선이 매우 좁거나 넓은 경우, 차선과 도로의 색상 구분이 충분치 못한 도로, 그 다음에 직사광선에 의해서 눈미러 주위 온도가 매우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주위 조명의 영향에 의해서 시스템이 차선 색상을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그 다음에 기타 차선을 인식하기 어려운 정도로 시계가 불량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입니다. AVM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 차의 어라운드 주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내면의 영상을 다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 AVM은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은 차량 주변의 360도의 상황을 차량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차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주차 지원 시스템이다. 그래서 AVM 시스템은 주차 및 저속 운행 시에, 이거는 저속으로 주행할 거나 주차할 때 후진이나 저속으로 주행할 때만 요게 켜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 및 저속 운행 시 차량 주변 영상을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차량 운행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킨 것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화면이 표출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자, 첫 번째, 190도를 투영할 수 있는 초광각 카메라를 통해서 4개의 영상을 AVM 유닛에 전송한다. 두 번째, AVM 유닛은 카메라로부터 전송받은 4개의 영상을 굴곡 현상이 없도록 보정 작업을 하고, 세 번째, 보정 작업된 4개의 영상을 합성하여 차량의 모니터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보시면 차가 이렇게 있으면 4면으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앞부분, 오른쪽, 왼쪽, 뒷부분 이렇게 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차의 앞부분, 앞에 그 라디에이터 앞에 우리가 그 공기 흡입 부에 우리가 카메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우리가 이제 그 사이드 미러의 밑에 부분에 보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방 범퍼 쪽에 카메라가 있어서 각각의 4개의 카메라가 자 위에서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는 내 차를 내려다보는 형상으로 내 차의 그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카메라에서 오는 4개의 화면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내 차 주위에 360도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AVM의 구성 부품 보시면 뭐 스티어링 휠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변속기, 전후방 PAS,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유닛이 있고 AVM 스위치, 그 다음에 차속 센서, 광각 카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AVN 또는 MTS 모니터. 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나머지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제 읽을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후측방 경보 시스템 BSD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후측방 경보 시스템 해가지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은 레이더에 물체가 감지되면 사이드 미러에 경보 인디케이터를 작동시키거나 부저를 울리는 것이다. 레이더로 작동하는 시스템은 24GHz 기반의 레이더를 채용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리어 범퍼, 그러니까 뒷범퍼죠. 자, 뒷범퍼에 레이더 센서가 2개가 장착되어 후행 차량과의 거리 및 속도를 측정하여 주행 중 후측방 사각 지역 장애물을 감지 및 경보를 제공한다. 자, 사각 지역 차량 정보 해가지고 후방 사각 지역에 있는 다른 차량을 감지해 사이드 미러 경고 표시를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한다. 만약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면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고등 전멸과 동시에 부저를 울린다. 자, 후방 고속 접근 차량 정보. 차량 양쪽에 양쪽의 후측방에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보한다. 자, 후진시 측면 접근 차량 경보. 자, 자차를 후진시에 후방 측면에서 접근하는 대상 차량에 대하여 경보를 발생한다. 사이드 미러에 경고등이 전멸하며 부조도 함께 작동하게 된다. 자, 시스템 동작 모드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보 조건. 자, 요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AEB라고 하는데, 자, AEB의 개요. 자, AEB 시스템은 레이더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방의 충돌 위험 물체를 감지하고 자, 위험 상황 시 경보와 자동 제동 등을 통해 사고를 회피하는 시스템이다. 여기다 줄을 긋습니다. AEB는 우리가 전방의 충돌 위험 물체를 감지하고 우리가 위험 상황 시에 경보와 자동 제동을 통해서 사고를 회피하는 시스템이다. 자, 최초의 위험 상황이 감지되었을 때는 운전자가 대응하도록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발생시키고 자, 비상제동을 수행하여 전방 차량과 충돌을 방지하거나 충돌 속도를 낮추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그래서 시스템 제어 순서를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의 레이더 센서와 주행 보조 시스템의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선행 차량의 감지 및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감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AEB 제어 대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행 차량 유무, 속도, 거리에 따라서 적절한 감속도를 계산한다. 그다음에 계산된 요구 감속도를 차량 자세 제어 유닛 센서로 전송을 하고 VDC는 요구 감속 구현을 위한 필요 토크 계산 후에 제동
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A, E, B 경보 단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치들이 이제 전부 다 포괄돼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장치들, 라이더라고 하는 우리가 도로를 읽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부수적으로 첨가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제 나중에 나오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테슬라나 이런 데에서도 테슬라나 구글에서도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들도 이제 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자장비들이 최근에는 자동차에 많이 사용돼서 운전자의 안전성이나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도와주고 있고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우리가 자동차 자체의 시스템만으로 이렇게 주행하는 자동차가 이제 곧 보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동차 세시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